내가 훨씬 행복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혹시 경북 예천에 고향인 분 혹시 계세요? 경북 예천. 거기 가면은요, 지금 뭐가 있느냐면, 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입으로 하는 말의 무덤이에요. 한자는 언총이에요. 말씀언과 무덤 총자를 써서. 그 왜 이러냐? 임진왜란 때 거기가 인심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산지 사방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같이 뭐 트럭이나 뭐 텐트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짊어지고 애 업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프니까 남의 밭에나, 그죠? 또 비 오면 남의 처마 밑에나, 아이들은 철없으니까 싸움질하고,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선비들 몇이 모아갖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게 뭐냐면 큰 바위 2개를 마을 입구와 마을 중심에 갖다 놓고 제갈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갈, 입을 물리는 거 있죠? 왜? 말에 물리는 거, 소에 물리는 거, 제갈바위. 짓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나쁜 말과 욕지거리를 지방, 제사 지낼 때 쓰는 왜 종이 있죠? 거기다가 붓글씨를 써가지고 구겨서 땅에 놓고 큰 사발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거 깨질 거니까 그 위에 그 흙을 쌓고 때를 입혀놨어요. 그땐 그다음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서로 욕한 걸.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홀로 있을 때 아니면은 누가 있으면 꼭 문을 잠그고 혼자 A4 용지이거나 공책을 연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볼펜으로 써도 돼요. 1, 2, 3, 4에서 100까지 써보세요. 숫자로 내리다지로 100을 써놓고 거기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욕구만 쓰지 말고 욕정까지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갖고 싶으면 그것도 써도 돼요. 그렇게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20, 30가지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놓고 읽어보고 나서 찢으세요. 저는 이제 주택이니까 꽃밭에다가 묻어주고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럼 사고버려요. 그럼 그 꽃밭을 볼 때마다 뭐예요?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화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분 중에 오래가는 화분이 있죠. 좀 큰 거. 그걸 파고 찢어서 넣고 물을 부어버리면 삭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부탁은요. 여러분 지금 일기 안 쓰시죠? 네. 그 천야적 총각 때는 썼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기를 써보면은 잠금 장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볼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일기를 쓰려면 꼭 사기를 쳐야 돼요. 있는 대로 쓰면은 나쁜 인간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쓰지 말고 정말로 있는 대로 원하는 걸 다 써보세요.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나가 보입니다. 그걸 한번 자기를 그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즐거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2가지를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가야겠는데요. 하나는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 인연이라는 걸 여러분 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죠? 옷깃이 어디에 있죠? 이건 소매, 이거는 옷자락이에요. 그러면
옷깃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잖아요. 한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깃을 스치려면 어떻게 돼요? 끌어안아야죠. 그래야 옷깃이 스치죠. 그게 여러분 옷깃을 그냥 인연 맺는다고 끌어안다가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깃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사람이 인연인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보통 그 좁쌀 아시죠? 좁쌀 하나가 바람에 휘날려 떠돌다가 땅으로 떨어질 때 하필 땅에 거꾸로 박혀있던 바늘 끝에 좁쌀 그 신운이 탁 꽂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연돼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라고 하죠. 인은 씨앗이에요. 연은 밭이고 과는 열매예요. 인연을 잘 맺어서 씨앗을 좋은데 뿌리고 그래야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근데 인연과, 저는요, 이게 인연과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번에 교황성화를 영광스럽게 가서 축복을 받고 엄지척을 받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인연 때문에 간 거예요. 왜? 그 후배가 탄생이라는 영화에 반한 거예요. 그럼 김대건 신부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작년에 그 유네스코야 그 기념인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면 103명이 동시에 성인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김대건 신부님이었죠. 그럼 이분은 뭐 했는 줄 알았어요? 이미 170년 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서 김정은 선생님보다 뭐 10몇 년인가 20몇 년 빨리 그렸어요. 지도를. 거기에 보면 우리 독도까지 그려있는데 그 지도가 파리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불어, 그 다음에 중국어, 라틴어, 이태리어, 한국어, 5개 국어까지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24살에 신부가 돼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1년 못 돼서 처형받았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한국인이에요. 그분의 그 DNA가 한국인의 DNA가 똑같은 거예요. 마카오 가시는데 6개월간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 충청도에서 걸어서 마카오까지 6개월 동안 갈 수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요새도 아니고 옛날에 온갖 집승이 날뛰는 판에 그 정신으로 한국인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 정신사도 곧 뭐예요? 인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갔고, 인연 때문에 한국으로 왔고, 인연 때문에 목숨을 버렸고, 인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죠. 자, 제가 작년 12월에요. 델타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다시 음압실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응급실도 10,000원이고 음압실은 없을 때예요. 그리고 음압실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해갖고 몸이 너무 갑자기 5kg이나 빠져가지고 이 몸에 그래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일반 병실에서 또 일주일 이상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제가 그 뒤에 이혜령 선생님하고 제가 그 공주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다니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공주고등학교가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으로 이혜령 선생님하고 저를 그 명예 졸업장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혜령 선생님은 편찮으셔서 못 가고 제가 축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사를 이혜령 선생님이 꼭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악을 쓰고 그 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그
집 안에서요. 밖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저 햇빛 들어오는 쪽, 겨울에 햇빛이 길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여기 요거 뭐 거실에서 요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게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루에 이제 걸음을 세요. 그냥 세면은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6월에 그 김홍신문학관 3주년 행사 때 책 사인을 하는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 근육이 이제 풀려가지고요. 그 고생을 했는데 제가 살아난 덕에 오늘 아침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딸아이 결혼할 때 약속한 게 뭐냐면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괴로움이 없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앞날에 좋은 일이 꼭 있으시라는 기도를 100일 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100일이 마지막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 딸아이 결혼한 날부터 계산을 하니까. 근데 운이 좋은 게 지금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뭐냐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저를 살려주신 여기 양지병원의 김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호사, 의사, 그 다음에 중앙대병원 그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그걸 도와줬던 분들 119 이분들을 막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이분들 괴로움이 없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앞날에 좋은 일이 꼭 있으시라고. 저는 세상에 보탬이 되게 살아서 보답하겠다. 근데 운이 얼마나 좋은지요. 12월 25일 날 유흥식 추기경님이 논산 부창동 성당에 와서 특별 미사를 한대요. 그게 제가 거기 가서 마지막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요.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 주변에 이제 그 병들어서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요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도 살아있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웃고 즐겁고 건강하고 재밌고 신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겠습니다. 이 세 마디는 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요. 이 음식이 내 앞에 오도록 수고한 많은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조금 상해도 괜찮아요. 이 뇌가 내 영혼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요, 아침에 그렇게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제가 하루 살맛이 나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게 종교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는 자가 체면이에요. 나를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만 기쁘면은 지옥 가요. 남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없으면 기도를 해서 그 나를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꾸 연상해서 떠올려줘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관상을 바꾸셔야 돼요. 육신은요, 한 80일에서 90 며칠 사이에 100일 안에 세포 바뀌고 이게 다 바뀌어요. 피부도 바뀌고. 내가 몰라서 그렇죠.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을 바꿔야만 뭐가 되느냐? 건강해져요. 관상을 바꿔야. 근데 관상을 어떻게 바꾸냐? 관상이라는 것은요,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 몸이 변하는데 제일 빨리 변하는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럼 분위기를 바꾸는 건 먹고 생각하고 꼭 행동을 해야만 바뀌어요. 그러면 관상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남에게 척 보일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는 상대를 편안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울릴 때는 편안하게 어울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만 상대에게 편안한 모습을 내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아내가 일찍 49에 이제 떠났는데요. 병원에서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특히 여성은요, 아프면 절대 사진 안 찍습니다. 사진 안 찍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니까 아픈데 그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후원회를 할 때 잠깐 몸이 아프니까 잠깐 다녀갔거든요. 그때 멀리서 누가 찍었는데 여러 명 찍은 것 중에 아내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진 전문가 후배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후배한테 야 이것 좀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걸 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 검정테를 둘러가지고 싸가지고 그 이불장 왜 안 쓰는 이불장 있죠? 그 속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왜 그거 아내가 보면 안 되니까,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저만 안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뭐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영정사진을 남길 때 뭐예요? 관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남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살짝 웃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피부 좋아야죠. 피부 좋으려면 저절로 좋아져요? 건강해야죠. 그래, 나를 즐겁게 해야만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관상을 바꿔줘야 돼요. 관상이 바꿔지면 훨씬 건강해집니다. 남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잖아요. 야, 피부가 참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첫인상 봤는데 첫 느낌이 참 좋았어. 여러분들 다 관상장이에요. 왜 관상장인지 아세요? 특히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면 여기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니까 누가 사무실로 척 들어오죠. 들어오는 순간 아, 머리 아프게 생겼네. 틀림없이 머리 아파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이사님하고 저 부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누가 척 들어왔는데 아, 사람 푸근하네? 그럼 푸근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푸근한 관상을 보여줘야만 좋은 인연이 자꾸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5만원권하고 5천원권의 초상화를 그린 분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그 초상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1년에 몇 번씩 뵙는데 영정을 다시는 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그린 것이요 6년인가 7년 전에 그린 게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해남 옆에 어디죠?
고흥. 거기에 가면은 녹우당이라고 있어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그 사당 같은 데죠. 거기에 윤선도 고산 선생의 초상화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후손들이 얘기해도 거절을 하다가 너무 간곡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려가요. 거기 가서 무덤 3개, 400여 년 된 무덤 3개를 파헤칩니다. 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니까. 왜 그랬느냐? 고산 윤선도 선생이요, 작은 집의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아니고. 근데 큰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작은 집에 큰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을 큰 집에 양자로 들여서 호적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계세요. 이 세 무덤을 파헤쳤더니 운이 좋게 유골이 조금 나왔어요. 그 유골을 가지고 DNA 검사했더니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이었어요. 근데 XX, 여성 쪽 유전주가 강해요. XY 남성보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3D 영상 작업을 했어요. 3D 영상 작업하면 칼라로 앞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못 그려요. 그래서 향과 초를 켜고 어부사시가 오후가 되면 낭송하면서 몇 달 동안 절만 해요. 이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때 몇 달 지나니까 영상이 또렷하게 보여요. 이걸 접신이라고 그래요. 신을 접했다 이거죠. 혼을 접한 거죠. 그때부터 그리는데 14년 걸렸어요. 후손에게 통보하니까 와서 보고 탄복을 해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닷새 후에 봉안식을 올리는데 못 가져가요, 이거를. 왜 못 가져가느냐? 화가의 몸속으로 들어온 혼이 안 나가가지고 눈이 풀리고 밥을 못 먹고, 근데 이건 병원 가도 안 돼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향과 초를 켜놓고 초상화를 놓고 절을 해요. 떠나시라고. 이걸 천배례라고 해요. 그 천자가 무슨 천자면 눈목변의 말씀원으로 끝나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첨성대 아시죠? 첨성대의 천자가 우러러 올려다볼 천자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배가 첨성대예요. 이게 떠나시라고. 그 며칠 절을 했더니 탁 떠나는 순간 화가가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이제 더 못 일어나요. 며칠 지나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데 봉안식을 못 가요. 그래서 후손들, 그 윤씨 집안의 후손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죄송한데 이제 남성들이겠죠. 모여갖고 봉안식을 올리고 기념 촬영하는데 그 유명한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다가 놀라는 거예요. 왜?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DNA라는 거예요. 이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왜 외국 갔을 때 쓱 보니까 저게 한국인 같다, 그럼 거의 한국인이죠. 놀랍죠. 또 하나, 아이들 운동회 할 때 여러분 가서 보세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거의 맞춰요.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손대가지고 그래도 거의 맞춥니다. 이게 DNA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옛날 왕의 초상화를 뭐라고 그래요? 어진이죠. 어진을 그린 화가는요, 죽을 때까지 화가가 아니고 화사가 돼요. 스승사자가 붙어요. 죽을 때까지 대우를 받아요. 왜 대우를 하느냐? 화가가요, 왕의 얼굴을 잘못 그리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대불경죄예요. 그러면 이 화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대신 특권 하나를 줘요.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궁궐 쪽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놓고 1년, 2년, 3년 떠오를 때까지 절을 해요. 그래서 완선해서 통보하면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궁궐에서 어사가 와서
풍악을 흘리면서 어진만 모시고 가요. 그러면 화가가 쓰러져요. 목숨이 걸렸으니까.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와요. 왜? 그 대소신료와 가족들이 품평회를 해요. 죽이러 오거나 상을 내리거나. 근데 상을 내리면서, 큰 상을 내리면서 어명을 전하는데 이거예요. 갸르카드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쩜 똑같이 그래요. 아까 제가 귀신 얘기했죠.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쓸만한 귀신과 도깨비를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창조정신이에요. 뭔 줄 아세요? 얼굴도 안 보고 그리잖아요.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고 갔으니까 가시다가 좋다.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그러면 신용카드 내시겠죠. 그럼 내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사임당도 내 맘대로 했구나.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하는구나. 외국에 가면 황제도 내 맘대로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살면 아들한테 애들 용돈 줄 때도 세종대왕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궁궐로 하죠. 왕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 주변에 꽃병이 많고 꽃이 많죠. 우리나라 왕실에는 꽃이요 엄청 많았는데 전부 가짜 꽃이에요. 궁궐의 꽃은 그 화장들이요, 밀랍, 한산무시 무슨 그 고급 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가짜 꽃이에요. 왜? 궁궐의 꽃은 생화를 절대 꽂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름다운 꽃은 백성이니까 절대 왕도 꺾으면 안 돼요. 지금 정치하고 다른 거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했다고요. 자, 왕자 공주 결혼할 때나 외국에서 사시는 꽃을 바꿨어요. 가짜 꽃이죠. 채화라고 그래요. 궁궐의 꽃은 가화라고 하지 않고. 이거 바꿨을 때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바꿔요. 꽃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은 제정신 아닌 애들이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무수히 날라들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가짜 꽃술에 발려놨어요. 꿀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동안 아끼고 못 쓰고 일하고 벌고 직장만 하고 아이 키우고 정성껏 이 땅에 세금 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찬란한 꽃들이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찬란한 꽃이 되려면 더 즐겁고 신나게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더 많은 꿀을 이 땅에 남겨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남북통일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력, 어마어마한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 세계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즐겁고 신나게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오늘 그 문화원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무조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저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문화원 쪽 계신 이사님들하고 부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함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